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연속 추가금리 인하를 발표한 내용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어떤 점이 변화하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죠. 먼저 이번 연속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4년, 25년 하향 조정하였고 26년도 또한 지금보다 더 낮은 경제 성장률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제 생각으로는 금융, 부동산, 주식 등 여러 방면에서 그리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결론 및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첫 번째, 지금 시기의 금리 인하는 한국 실물 경제가 좋지 않다는 반증. 두 번째, 경제가 좋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보편 관세, 대기업 등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 세 번째,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는 점. 네 번째, 한국의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 다섯 번째, 원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문제. 일단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있기는 했습니다. 시그널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인한 트럼프 2.0의 영향. 두 번째, 경제 성장률의 예측 변동. 세 번째, 미국과의 관세 등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시중 경기 악화로 인한 부양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 적어드린 모든 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단행한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8년, 2009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실물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난 뒤늦게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2008년은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시기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연속 인하를 했으니 리먼 브라더스 상태와 같은 상황인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예측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였고 25년도에는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2년 뒤인 26년에는 1.8% 정도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금리에 대해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방 리스크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실물 경제든 어떤 경제든 떨어질 게 예상되니 그 떨어지는 폭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얘기합니다. 경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치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 얘기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상황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좋지 않으면 기업이 불안정해지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그로 인한 여파로 개인에게도 큰 피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왜 금리 인하가 하방 리스크의 대안이며 경제를 부양시키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금리가 높으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놀기에는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부채를 발생시킨 만큼 투자를 해서 부채의 리스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에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투자에 관련된 얘기이지 않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가 아닌 실거주를 하신다고 가정하여도 비슷한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실 때 또한 금리를 여러 번 계산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받으시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결국 부동산을 사시는 게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여도 결국 어느 정도는 투자의 수단으로 보실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걸 알기에 부동산 매수 또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어느 정도 해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이익이 높아지며 그로 인한 고용시장이 원활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더 많은 돈을 벌다 보니 더 많은 수요가 생기겠지만 그의 정반대로 계산하시면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나쁘다면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로 인한 이익은 감소하며 불안한 기업은 구조조정이나 채용 축소 등 결국 고용시장마저 얼어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들도 벌어들이는 돈이 작아지거나 없어지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의 수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결국 매수하려는 사람이 적어지기에 결국 공급은 움직이지 않아도 수요가 적어짐에 따라 매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은행이 결국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 시중에 더 많은 돈을 빌리게 해서 경기 부양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이 됩니다. 실물 경제가 좋지 않으니 결국 어떤 시장이든 불안정해질 테고, 그러한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덜 떨어지게 만들려는 수단입니다.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점은 한국은행이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자산이 넉넉하시다면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 인하가 무조건 경제 악화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건 IMF에서도 얘기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투자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의심하시고 여러분의 확신이 명확해지고 여러분의 선택이 견고해지는 시기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